선의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어저께 잘 마무리하시면서 24년에 묵은 것들 다 떠나 보냈죠. 네, 오늘은 새해 첫날이니까 새해 첫날 25년 정말 멋지게 새로운 해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공부 열심히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정말 정말 많이 받으세요. 자, 45일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집행 파트고요. 일단 정책 집행론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세부 사업들이 실패한 원인을 연구하면서 이 정책 집행론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했고, 초기 정책학 연구에서는 집행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뒤에 후반부에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책 문제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고 단순하고 확실한 문제일수록 집행이 용이하다. 집행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도 제가 책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책의 수능을 확보하는 수단 중에 유인이나 보상책,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사실 수능을 확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도덕적 설득입니다. 자, 1세대 집행연구에 해당하는 학자들 이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윌다브스키와 프레스맨. 자, 정책 집행 과정에 참여자가 많으면 의사결정점과 거부점이 많아질 수 있고, 이게 일관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크우드 사업의 실패, 이걸로 연결이 되죠. 정책 집행 연구의 출발이 되었었던 내용입니다. 정책 집행에 대한 하향적 접근은 정책 결정을 실현하는 수단적 행위로 봐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분리해서 보는 약간 정치행정 이원론, 여기선 정치행정이 아니라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이 분리되었다고 보는 시각이고요. 정책 집행에 대한 상향적 접근, 성공적 정책 집행을 위해 일선 관료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문제 해결 능력들을 중시한다. 이들의 자율과 재량을 강조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결정과 집행이 함께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치행정 이론론과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향적 접근의 대표적인 학자인 사바티어 마즈마니언, 성공적 정책 집행을 위한 조건들을 이야기했고 그 조건들 중에 하나가 집행 과정에서 법령에 규정된 목표들의 우선순위가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봤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립스키어 일선 관료제 이론 기억하시죠? 일선 관료들은 유동적이고 대립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단순 정형화된 업무 처리를 관료들의 적응 행태로 설명했다는 거. 그래서 일선 관료제 이론 기출비 중 높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9번입니다. 립스키는 정책 집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선 관료들이 재량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분명히 일선 관료들에게 재량권이 있는데 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표적인 상향론자 중에 범안도 있죠. 범안은 개별화된 집행 환경에 부합하는 적응적 집행이 필요하다. 적응적 집행과 정형적 집행을 항상 구분을 하죠. 그래서 적응적 집행이 더욱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향론자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실 거고요. 자, 11번입니다. 엘머원의 후방향적 접근, 정책 상황과 일선 관료 행태 분석을 중시하는 상향식의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맞는 내용입니다. 자, 12번부터 사바티어의 통합 모형 얘기할까요? 사바티어의 비교의 접근법. 지배적인 정책이 없고 참여자가 다양하고 지역 간의 다양성이나 정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향적 접근이 유용하다. 정책의 집행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상향적인 방식이 유용할 때와 하향적인 방식이 유용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봤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바티어 이론은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중요합니다.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상향식 접근을 기본으로 이해 하향식의 접근을 결합하고자 했던 방식입니다. 정책의 하위 체계 내에는 다양한 지지 연합 세력이 있는데 그들의 상호작용이 정책의 학습을 가져올 수 있고 정책의 집행, 정책의 변동까지 다 연결될 수 있다고 보죠. 엘머워도 통합이론 접근했었는데 전방향적 접근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 후방향적 접근으로 가장 집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 수단 선택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정책의 통합을 설명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나카무라 스모르도 나왔네요. 나카무라 스모르도 정책 집행자의 재량권이 클수록 집행자의 재량권이 클수록 목표 설정을 집행자가 직접 한다. 그래서 수단에 대한 재량권보다는 목표에 대한 재량권 위주로 제가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7번입니다.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협상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목표는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이 결정자가 제시한 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카무라 스모르드에서 가장 집행자의 재량권이 큰 유형은 바로 관료적 기업가입니다. 정책 결정자의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모형으로 관료적 기업가 형태를 제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 몇 가지만 좀 풀어볼까요? 자, 일단 1번 정책 집행의 상향적 접근. 상향적 접근에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안 들어갑니다. 이건 전형적인 통합 모형이고요. 상향적 접근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뚜렷하게 구분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일선 관료 재량과 자유를 강조하죠. 안정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정책 상황 전제하는 것은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3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정책 하위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책의 변화를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자, 집행 주체의 집행 역량에는 집행 구조나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당연히 받을 거고요. 프레스만 웨다부스키에 따르면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점이 많다면 그게 거부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정책의 집행의 신속성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정책 수혜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화 정도가 강하다. 이게 피해 집단이 아니라 수혜 집단이라고 얘기한다면 해당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의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강한 거죠. 집행이 당연히 좀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되는 건 현재 1번입니다. 자, 3번 갈까요? 나카무라 스모르드에 대한 내용이고요. 관료적 기업가, 고지협제 관중의 관이니까 가장 집행자의 재량권이 너무 커서 거의 집행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결정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조차도 결정자가 정하지 않고요. 집행자가 다 정하기 때문에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결정자가 정한다. 이건 틀린 선지가 될 거고요. 정책 집행자는 공식적인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이미 목표 자기가 다 결정을 했어요. 자기가 결정한 정책 목표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 또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정책 집행자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서는 돈탄해야 되니까 결정자와 협상한다고 얘기했죠.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제시한 유형 중 가장 광범위한 재량을 갖는 집행자의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1월 1일 부모님 행정학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부터 2025년 내내 모두 다 여러분의 거고요. 특히 오늘 하루 더더 처음 시작이니까 시작이 정말 밝고 활기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알차게 잘 보내세요. 내일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